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손으로 쓴 예쁘고 특이한 글씨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캘리그라피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용어 자체가 우리에겐 좀 생소하긴 합니다마는 한글을 이용해서 예쁜 손글씨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캘리그라피의 개척자 이상현 씨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주인공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주 젊으신 분이 오셨어요. 예. 네.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올해로 36살이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캘리그라피는 작업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네. 캘리그라피라는 건 무엇입니까? 캘리그라피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 서양의 어떤 용어를 빌어온 건데요. 네. 예, 뭐 아름다운 글씨, 또 어떤 서풍, 또 외국에서는 그 달필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도 전달이 되고 있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캘리그라피라는 어떤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알려지게 됐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필 문화로서 알려져 있는 또 우리의 어떤 글씨의 표정을 좀 더 새로운 어떤 감각적인 부분으로 옮겨보자. 이런 뜻에서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용어를 빌어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통 서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 전통 서예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그 서예라는 장르는 네. 그 작가가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캘리그라피라는 거는 적정한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내가 좋아서 내가 만족하는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의 표정을 대변해주는 네. 감성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의 어떤 그런 로고를 쓴다라고 보면은 정말 맛깔스럽게 그 어떤 제품에 대한 맛이 글 속에 묻어날 수 있게 그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로 인한 감동을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표정을 작업해주는 거를 캘리그래피. 그러니까 글씨에다가 표정을 입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하.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캘리그라피라는 것의 모체는 역시 글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처음에는 서예를 하셨습니까? 글쎄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참 초등학교 때는 지금 기억해 보면은 부모님께서 학교에 참 자주 가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학교 생활하면서 약간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네. 예, 그러니까 뭐 호기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분필을 봐도 그냥 꼭 그게 무슨 맛일까 분필을 빨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네, 그런 불이었는데요. 뭐 그렇게 호기심을 갖다 보니까 뭐 부모님께서 그래도 뭔가 좀 산만한 너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니 해서 저를 서예학원에 보내주셨어요. 네, 그런 계기로 인해서 뭐 2년이 되다 보니까 뭐 대학과 대학원에서 또 서예를 계속 전공하게 됐던. 그 서예 같은 것은 더더욱이나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굉장히 산만한 성격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집중시키기 위해서 서예를 시켰을까요? 그럼 부모님이? 예, 그때는 아마 그런 생각에 서예학원을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도 붓을 잡는 그 시간만큼은 굉장히 시간이 뭐 얼마나 흐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 예, 먹을 갈면서도 뭐 1시간이 지나고 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금에 와서 또 캘리그래피 작업할 때는 예전에 그 산만했던 뭐 3살 버릇이 어떤가 한다고요. 네. 산만했었던 그런 어떤 장기가 지금에서도 아주 최고의 어떤 작품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끼가 된 것 같습니다. 아하. 때로는 뭐 감성을 대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즐겁게 어떤 작업을 즐거움을 대변할 때는 제 마음도 즐거워야 되니까 좋은 음악도 듣다가 갑자기 뭐 음악 듣다가 바로 작업에 임하고 싶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업을 합니다. 아하. 근데 서예를 하다가 이 캘리그래피로 그 방향을 틀은 것은 왜 어떤 이유로? 그 어떻게 보면 서단의 그 홍보부장이 되고 싶다. 왜 우리가 그 전통서예 하면 사람들의 선입관은 그렇더라고요. 그 왠지 젊은 사람을 접하게 될 때는 상투 안 틀고 있네. 예. 훈장어른이 아니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선입관들. 근데 저는 그게 조금은 싫었어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어떤 전통예술로서만 인식돼야 될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고 싶고 또 우리 서예가 전통이 얼마만큼 위대한가를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이제 캘리그래피를 시작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그 대중들 그러니까 일반 생활 속에 묵향이라는 부분이 우리 곁에 항상 있을 수 있다면 참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부단자루로 대한민국 문화를 좀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젊은 혈기에 예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처음 뭔가 이 돌파구를 찾으려 했는데 그게 바로 그 디자인이더라고요. 우리 생활 속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디자인의 어떤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그래 디자인이라는 저 큰 울타리에 우리 묵향이 자꾸 접목될 수 있는 영역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에 예, 놓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처음 뛰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면 작품을 의뢰받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 2000년 초반입니다. 그때 네. 뭐 이렇게 라면 회사에서 했던 로고를 그 제작에 라면의 이름을 예. 네. 그거를 의뢰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작업했을 때만 해도 글쎄요 뭐 제일 첫 작품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긴장되죠. 네. 과연 제 글씨가 디자인과 접목됐을 때 어떤 네. 모습으로 나오게 될까. 네. 그런 어떤 흥분된 부분도 있었지만 또 물론 제 글씨를 무조건 썼다고 해서 네. 그 글씨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게 가장 적정한지에 대한 어떤 선정의 기준도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좀 운이 좋게 제 글씨가 그 제품에 쓰이게 됐어요. 라면 제품에. 예. 네.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저로서는. 네. 예, 제품에 의해서 뭐 전국적으로 뭐 매장에 다 나와질 테고 또 CF로도 뭐 이어져서 선보여질 테고. 네. 그러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이 가장 먼저 그 출시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그 집 앞에 있는 그 구멍가게에 찾아갔어요. 네. 예, 가서 저 아주머니 그 라면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야? 네. 예. 그런 것도 있어? 네. 아,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게 가장 히트를 치고 있는 제품인데, 예? 네. 제품인데 이걸 아직도 안 갖다 놓으시면 어떡하십니까? 네. 막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랬더니 이제 뭐 그 가게 아주머니께서 그 제품을 들여놓게 되고 네. 또 그 옆집에 가서 또 똑같은 얘기. 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그 제품이 그러니까 라면이 많이 팔리는 게 문제 아니라 예. 그 지금 이상현 씨의 그 글씨체를 빨리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도 그것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요즘은 이름이 또 바뀌어서 예, 요즘은 뭐 이름 자꾸 바뀌니까요. 예. 네. 좀 잘 안 팔렸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작품 중에서 여러 작품이 있을 텐데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영화 로고 타이틀이었던 그 타짜입니다. 작업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로고 타이틀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것은 뭐 예를 들면 멜로일 것이다. 네. 아니면 뭐 액션일 것이다. 네. 이런 식의 어떤 감성의 표정과 메시지를 빨리 전달시켜 줄 수 있는 글씨체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타짜 뭐 누구나가 다 알지만 그래도 타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카멜레온 같은 표정 뭔가를 숨기면서도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뭔가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작업 때 어떻게 보면 타짜가 돼보려고 뭐 도박하는 것도 좀 찾아다녀 봤었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던 로고 타이틀입니다. 예. 가서 해봤어요, 직접 노름은요? 예, 쉽게 읽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맨날 돈만 잃다가 저한테 굉장히 좋은 패가 한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표정을 뭐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를 감춰야겠는데 막 자신감은 넘치죠. 최고의 패를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과감하게 그 패를 내려 던지면서, 근데 이 느낌이더라고요. 딱 내려놓는. 그래서 그래,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참 타짜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아닐까. 그래서 요 느낌 그대로 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가장 가까이에 쓸만한 도구가 뭐가 있나 이제 막 눈여겨보니까 전에 그 칡뿌리를 이렇게 돌로 이렇게 빻아서 만들어 놓은 붓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사정없이 잡아서 그냥 바로 내리치면서 타짜라는 글을 때리면서 썼던.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화투패를 내려놓는 요 기분으로 작업을 했었던 로고 타이틀이죠. 타짜라는 글씨를 쓸 때에는 칡뿌리로 썼다고 그랬는데 네. 뭐 딴 걸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걸로 씁니까, 주로?
글씨를 붓으로 안 쓰고 딴 것으로 쓴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붓을 이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붓만 가지고 감성적인 어떤 표정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붓이 될 수 있는 소재가 뭘까? 네. 예, 그거를 뭐 딴 데서가 아닌 가장 생활 가까이에서 찾아보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화장지에도 써보고, 뭐 음식점에서 이쑤시개를 이렇게 씻고 있다가, 네. 그러다가 그 이쑤시개를 바로 간장을 묻혀서 뭐 냅킨, 예, 휴지 위에다가 또 작업도 그때그때 느낌 때마다 작업도 해보고. 또 그 외에도 뭐 풀 화초에 있는 어떤 그 풀뿌리를 뽑아서 그걸로도 작업도 하고, 예, 뭐 면봉으로 지금 뭐 뿌리라고 작업하고. 쓰는 것은 또 그 나무 이파리에 뭐 뿌리 같은 걸 가지고 또 예. 제 작업실에 이 화초를 좀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도 저것도 작업- 뭡니까? 예, 저거는 그 면봉입니다. 아, 성냥개피인 줄 알았더니 면봉이군요. 예, 면봉이죠. 네. 이 면봉이 의외로 이게 매직보다 좀 더 볼드한 어떤 글씨를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라. 네.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 작업했을 때 이제 아, 면봉으로 예, 썼습니까? 면봉을 작업했고.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어떡합니까? 써놓고 아무리 써도 마음에 안 들면. 좀 성격이 좀 다혈질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서예를 하면서 침착해졌다가 네. 캘리를 하면서 막 산만했다가 침착했다 막 감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다혈질이라 어쩔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냥 막 수북하게 쌓아놓고 막 발로 막 밟아버린다. 막 분이 안 풀리니까요. 네. 그 어쩔 때는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어쩔 때는 그대로 보관합니다. 지금은 마음에 안 들었어도 며칠 지나고 떠들러 보면 또 마음에 들 그 수도 안에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게 또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하면서도 웃지 못할 일이 많이 있겠네요. 예, 출판 시장에서 첫 작품을 해봤을 적입니다. 그게 네. 이제 바람과 구름과 비라는 그런 네. 책인데요. 그 책에 대해서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글쎄요,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야, 네.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타이틀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 반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편법을 조금 써봤어요. 네. 그래서 뭐 바람과 구름과 비면 부는 바람하고 뭐 구름하고 또 네. 내리는 또 비하고, 비하고, 네. 그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비가 아닙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조선 왕조 그 말기에 있었던 어떤 그 우리 군대의 어떤 맹학이,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만들어냈던 그 글을 써여졌던 소설인데, 네. 그게 이제 그 비석입니다. 비석. 예, 그러니까 그 오랜 어떤 세월을 이겨냈던 그 홀로 서 있는 어떤 그런 그 비인데, 네. 그 비석의 이미지를 계속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표현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정말 책은 꼭 읽어야 되고요. 예. 또 그거로 인해서 정말 캘리그래피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표현해내는 내 작품에 있어서는 참 책임이 뒤따르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 가벼운 생각으로 쉽게 작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때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캘리그래피라는 걸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습니까? 주위에서 캘리그래피 뭐하러 하느냐, 소예를 그대로 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는 주위에 많은 그 작가, 그 선생님들께서도 네. 가장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던 게 그겁니다. 붓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글은 가장 글다워야 되고, 너의 어떤 그 정신과 사고를 이 글씨에서 나타나는 한 획 한 획에 모든 뼈를 묻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네가 지금 글씨 갖고 왜 뭐 라면 이름 쓰고 딴짓하느냐. 그런 짓을 하느냐, 네가 그렇게 힘드냐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통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단지 뭐 제가 돈을 조금 벌기 위해서 그런 캘리그래피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묵향을 생활 속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뛰었던 과정이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참 많이 좀 마음이 아팠죠. 근데 그 전통을 고집하는 네.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지금도 얘기하십니까? 역시 마찬가지.